안녕하세요. 농업농촌인문학 채널 청농대학 우재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농귀촌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함은 물론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생기를 불러일으키고, 귀농인의 입장에서도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과 정신적 여유를 즐기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귀농귀촌은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귀농인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마을 갈등 관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달리 갈등 지수가 세계 3위로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한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며 거주해 온 원주민들과 새롭게 유입된 귀농귀촌인들 사이에 생겨나는 문화와 습관의 차이로 인한 부조화와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농귀촌인들의 농촌 생활의 부적응과 생활 만족도 저하는 물론 도시로의 역귀농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농촌 사회 적응 방법과 갈등 예방 요령과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을 보면 우선 문화와 생활 습관의 차이로 발생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농촌은 하나의 우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형성되어 낮은 담장으로 이웃집의 일상이 공개되고, 매일 아침마다 우물에서 물을 끼르며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고, 농번기에는 서로 고된 농작업을 품맛이 하고 집안의 애경사와 마을 대소사를 내일처럼 서로 도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며 친척보다 더 끈끈하게 유대를 돈독히 하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이웃사촌이라는 속담도 있듯이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면역체계도 함께하는 생활 방식을 통해서 고험회사와 상조회사도 없던 가난한 전통사회를 견디어온 농촌 주민들에게는 도시의 개인주의적이고 다소 이기적인 생활 방식이 습관화된 귀농인의 유입은 시작부터 부조화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도시 문화는 문을 닫고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는 익명성과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농촌 문화는 높은 유대감으로 공동체 정신과 협동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귀농인은 지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고 고학력이며 개인적인 사고를 하지만 지역민은 고령화되어 있고 공동체와 협동을 중시합니다. 귀농인은 농촌으로 이사를 왔을 뿐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평화로운 삶과 낭만을 추구하려 하지만 지역민은 농촌에서 영농과 생존 유지를 위해 치열한 삶을 함께 협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귀농귀촌인은 무임승차자로 인식되기 쉽고,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마을의 역사나 전통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조용한 마을에 분란이나 일어나게 하는 이질적인 존재로 귀농귀촌인이 인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쁜 농번기에 귀촌인이 한가롭게 반려견을 데리고 마을길을 산책하거나 마을의 대소사에 무관심한 태도 등은 원주민들에게 이질감과 거리감을 크게 불러오고,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으로서의 인식이 강화되고 갈등과 충돌을 발생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입장에서는 농촌 주민들이 귀농인을 도시에서 할 일이 없어 내려온 사람으로 인식하거나 귀농귀촌인에게 일방적인 도움만 기대하는 태도는 텃세를 부린다고 불만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원주민은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와서도 도시적 생활 태도를 유지하며 마을 일이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마을의 전통 관습보다는 모든 일을 규정이나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마을의 주도권을 뺏어가려 하거나 귀농귀촌인들끼리만 모임을 만들어 어울리려 하는 태도 등으로 서로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마을 발전 기금을 둘러싸고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을 발전 기금은 7, 80년대 새마을운동 등의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마을길 넓히기와 마을회관 건립 등을 위해 마을의 개인 사유지와 재산, 개인 노동력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희생과 공동수도시설 설치 등 각종 부역노동, 마을복지기금 조성과 마을주민 공동행사나 잔치 개최 등 위한 사전 공동분담금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마을 발전을 위해 오랜 세월 지출해왔던 개인적인 희생과 노력, 미래 마을 복지나 공동잔치 등의 비용들을 감안하여 새로 전입한 귀농인에게 기존 주민들의 누적된 평균적 비용을 부담을 사전에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단번에 거부하고자 할 때 원주민들에게는 경제학 용어로서 무임승차자라는 부정적 시각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한편 마을발전기금은 귀농귀촌인에게는 법적 의무가 없는 부당하고 비싼 요구나 텃세로 보여지고, 이 상반된 두 개의 시각이 대립각을 세우며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심한 감정적 갈등과 때론 법적 다툼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마을발전기금은 민법상의 비전형계약 즉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으로 마을과 귀농귀촌인의 자율적 의사표시의 합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법의 잣대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전통과 관습의 범위에서 서로 이해하고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마을발전기금을 주민 간의 자발적 합의사항으로 방기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통계와 정산을 바탕으로 마을발전기금의 부과한도와 환급 방식에 대한 표준 지침을 제시하는 방안도 갈등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마을 대소사의 운영 방식의 문제인데, 마을의 특정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간 의사결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마을 이장이나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과 귀농인 간의 의사소통과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협의나 숙려 과정이 부족하고 이장이나 마을 리더 등의 정결로 인한 비민주성과 기금관리 회계의 불투명성 등이 반목과 갈등의 원인으로 제시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호 소통과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규범으로서 규칙이나 규약 등을 미리 명문화하고 마을의 회의 소집과 의사결정 정족수와 방식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만들고, 마을 기금 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주민단체 간 상호 감사 체계를 만들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로 귀농귀촌인의 개별적 요인으로 귀농인은 귀농 초기에 주민 간 정을 쌓는 소통에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귀농 후 조촐한 집들이는 귀농인이 마을 공동체에 적응하기 위한 첫 번째 예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 다수 의견을 물어서 집들이를 집에서 하거나 마을회관에서 선택해서 하면 되고요. 집들이가 끝나고 돌아갈 때 남은 음식을 싸주거나 조촐한 선물을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이때 마을 면장, 치안센터장, 농협조합장이나 지점장을 초대해서 같이 인사를 하고 어울리면 자리가 더 신중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집들이 외에도 가끔씩 귀농인은 적절한 때에 마을 원주민들을 막걸리를 빚거나 조촐한 음식으로 집에 초대해 보는 것도 농촌마을 공동체 융화에 좋을 것입니다. 막걸리를 빚는 방법은 쉽게 인터넷상에서 터득할 수 있으며, 시골 생활에 또 다른 재미는 술 빚기라는 말도 있듯이 막걸리 한 잔에 이웃 간의 인정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귀농 초기에 귀농인끼리만의 모임은 자제하고 농사일에 묵묵히 힘쓰며 마을 원주민과 더 많이 어울리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역 정서도 잘 모르면서 마을의 시시비비에 참가하려 하지 말고 적극 경청을 하는 선에서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특히 지자체의 자금 등이 지원되는 마을 개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편이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을 적응에 유리하며 타인의 장점을 찾아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좋습니다. 길에서 원주민들을 보면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온화한 얼굴로 먼저 인사를 하고 원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호적인 태도로 대화를 하며 논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두 사람의 의견이 항상 일치한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불필요한 인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의 의견은 항상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부나 지자체의 갈등 예방 지원 정책도 중요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귀농인들에게 집들이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곳도 있으며, 향후로는 원주민과 귀농인의 화합과 상호 존중의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 읍면단이 찾아가는 원주민과 귀농인이 함께하는 인간관계와 갈등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생활태도도 교육과 훈련으로 양성될 수 있으며,
상호 역할의 교환 연기를 통한 교육 등으로 상호 배려의 예절과 인격 존중의 공감대를 형성 강화하는 교육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은 생활 환경과 문화의 차이로 당연히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서로 입장을 바꿔서 배려해보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귀농인은 현재의 마을이 형성되도록 노력한 원주민들을 존중하고 도시 경력을 바탕으로 한 우월감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마을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서 원주민들의 신뢰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원주민들도 새로 이주한 귀농인들이 마을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과거, 동성동본 마을 등의 폐쇄적 문화를 버리고 개방적인 자세로 서로 윈윈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 마을 발전의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논란의 소지가 많은 사항에 대해 선진마을의 사례를 참고해서 상호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마을 운영규약을 만들고 공정하게 실행한다면 갈등의 예방과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마을기금 회계 처리의 경우에는 이장의 독단적 결정과 징수가 아닌 마을규약으로 부과하고 기금의 사용에도 주민 간 상호 감사 체계를 정립하고 정기적으로 마을 정례회의의 집행 내역을 보고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면 불신과 갈등이 예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농대학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및 댓글을 부탁드립니다.